네, 여러분, 오늘은 요즘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의 그 마약 범죄 사건에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약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마약 사건은 예전에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매우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지난 그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약 3,600명의 그 마약 사범들이 검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뜨악할 것은 뭐냐면 그 많은 마약 사범들 중에서 약 6%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10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통계에 의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약 2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보나 또 통계적으로 보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는 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마약을 하는 행위가 만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성인도 성인이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그 10대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약을 하는지, 또 청소년들이 하는 그 마약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2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약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질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한 물질로서 사람에게 있는 이 중추신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 중추신경의 활동이나 작용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의존성을 끌어내게끔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 최근에는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다양한 마약류들이 유통되고 있고요. 또 사용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약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라톰이 있어요. 크라톰. 여러분, 이 크라톰은 이 신종 마약류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매성 나무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굉장한 각성의 효과가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용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힘든 일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여러분, 케타민은 주로 임상 현장 또는 동물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유체 이탈한다 그러죠.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의 환각 효과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바가 있어요. 야바. 여러분, 이 야바는요, 주로 태국에서 제조가 되는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는 메트암페타민도 있고 카페인도 있고 코데인과 같은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 도파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이 굉장히 과도하게 급속도로 생성이 되어서 아주 짜릿하고
굉장히 그 극도의 흥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GHB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GHB는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이에요. 근데 이 물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네, 국내의 어떤 클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남녀 간의 첫 만남, 뭐 데이트 또는 강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물뽕을 마치고 이것을 성범죄에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GHB라고 하는 마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펜타닐이거든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귀에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래 펜타닐은 진통제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심한 신체의 고통을 느낄 때 사용되는 마취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펜타닐의 한 종류인 카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로 뭐 음악인들, 예술인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주요한 주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약은 먹는 형태로도 존재하지만 주로 앞에서의 제가 아까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패치 형태,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펜타닐을 몸 어딘가에 붙이기만 하면 굉장히 강력한 환각 상태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펜타닐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마약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러한 마약을 이 10대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가진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 핸드폰에 이제 어플만 깔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보안이 강하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이 있잖아요. 뭐 그 텔레그램이나 그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 또는 그 핸드폰을 이용한 해외 직구 등을 활용하면 금방 이 패치형 펜타닐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청소년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이 마약 중독에까지 이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된 데에는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되는데 예를 들면 가족적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심리 정서적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문화적 요인들 이것들이 청소년들의 그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서로 이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 사건에 빠지는 데는 대표적으로 가족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들의 원가정에서의 문제를 뜻하거든요. 사실 청소년들이 잘못을 하기보다 부모의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또는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또 부모로부터의 그 학대 이런 것들의 이유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가족의 이슈는 청소년들의 마약 행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행 동기들을 유발해요. 뭐 가출을 하게 하거나 뭐 나가서 무엇을 훔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 뭐가 있냐면 또래 문화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의 나이 때는 또래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우리도 과거에 보면 그때 당시에 10대 청소년 시기에 그 또래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러한 때에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한 친구가 마약을 어디서 구해 와서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도 해봐 라고 권할 때 그것을 하면 나도 강한 친구들, 힘 있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마약을 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내가 마약을 해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 그러니 너도 해봐.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약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청소년들의 마약 행위 또는 이 마약 중독은 여러분들 주로 감성적인 이 욕구로부터 시작돼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는 인성적인 결핍,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원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다양한 요인들, 제가 이야기했던 이 요인들로 인해서 돌파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직면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 또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현재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겪는 불안감이라든지 우울함, 또 외로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열등감, 또 내 안에 어떤 긴장감 등의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성이 있잖아요. 이 모방성이 매우 강한 청소년들. 그래서 이 외부의 자극이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방성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독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 그 마약 중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또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저는 이제 상담사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과 해결 방안은 정말 우리가 범세계적으로 또 범사회적으로 또 범개인적으로 서로 협력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접하고 어디서 이 구입을 하는지 등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시간으로 이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 동시에 감시도 하고 적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겠죠. 또한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행해야 돼요. 이것은 그들의 주 리그인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교육해야 돼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사실 예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시시때때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관한 예방 교육은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돼요. 더욱이 여러분, 마약 중독에 이미 노출된 청소년들, 이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마치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그룹, AA라고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이 그룹에서 하는 그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처럼 그들에게도 이미 중독자라면, 이미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도 이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죠. 그러려면 다양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 맞게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되어야만 할 것이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말 정상적인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이 마약 중독이 정말 심각하고 그들에게 있어 진짜 치명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마약을 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 이 마약 중독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면 그만큼 그들에게는 마약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어른인 우리가 여기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청소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그 10대 청소년들의 그 마약 범죄, 그리고 어떠한 마약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이제 청소년들이 하지 않게 되는지, 또는 이 마약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고 잘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